김경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올해 마지막 미팅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남욱 공항투자본부장님께서 2024 투자 성과와 2025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욱입니다. 오늘은 2024 투자 성과와 2025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님께서는 기업 친화 정책을 넘어서 기업을 위한 경사목도를 실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를 계기로 저희 7월 1일부터 공항투자본부가 신설되었고, 공항투자본부에는 투자단과 그리고 산업입직과 그리고 민자활성화과 그리고 기존의 공항정책과와 또 항공산업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경사목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규제 개혁을 위한 그런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경사목도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기업을 도와드리는 그런 경사목도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투자본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공물류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또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그 산업단지에 특구를 조성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자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 투자 2024년 기업 투자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 경사목도는 2024년 민간 투자 9조 9,955억 원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투자로 달성한 것은 9조 1,000억이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5조 원을 유치해서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그 자체도 수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가 되지만, 기업의 AI 디지털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향후에는 글로벌 IT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앵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펀드에 대해서도 8,955억 원을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제1호 프로젝트로 구미에 청년기숙사를 유치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경주 수소연료전지 사업 단지를 7,700억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9조 1,000억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을 때는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와 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그런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를 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경사목도는 산업부에서 말하는 투자유치 우수기업으로,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지정이 되었고, 국내 복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미중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경사목도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이런 디커플링의 시기에 리쇼어링 기업과 프렌드 쉐어링 기업을 유치를 선제적으로 했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분기별로 국내 복귀 설명회를 개최해서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사목도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목도는 7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유치단과 산업입직과 또 민자활성화과, 공항추진과, 항공산업과가 있는데 우리는 투자유치 기업을 선제적으로 타겟팅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자활성화과는 이러한 투자에 있어서 마중물을 제공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또 규제를 혁파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항공산업과에서는 항공산업의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도시 조성과 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전담 조직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을 했고 그 민자활성화과에서는 올해 전국 1호 지역활성화 사업인 투자펀드 사업 구미 1국가산단의 대규모 기숙사를 선정을 해서 기숙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39억의 사업이고 또 지난 11월에는 7,700억짜리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성공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출범을 할 것이고 올해 이 성과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펀드에서 선정된 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경상북도가 유치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자체의 조직뿐 아니라 이 자체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에 부족한 금융과의 협력관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바탕으로 저희들은 올 10월에 우리 하나대체 등 우리나라 금융사 13개 금융사와 MOU를 체결했고 또 최근에는 캠코와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특히 지역의 기업들 중에 한계기업이나 또 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캠코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과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 지역의 시군 상공회의소와 또 산업별 또 협의체들과 협력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죄송합니다. 시군이 원하는 그런 또 시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산업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5년도에 추진할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우리 공항투자본부는 기존의 투자 유치에 더해서 투자 기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 기획에는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그 타겟 기업을 발굴하고 또 저희들이 그 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또 그리고 주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많은 준비들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또 그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또 산단 계획을 변경하고 또 공항 신도시 등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투자를 넘어서 우리 투자에 동참하는 그런 투자 펀드를 저희들이 결성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민자 펀드를 활용한 그런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이고 그 실사례로 우리는 이미 구미의 기숙사 또 경주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에는 M&A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 재편의 마중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추진 체계는 먼저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투자 보조금 또 투자 많은 지원 혜택들, 세제 혜택들 그런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구 등을 더욱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 펀드가
그런 대형 인프라에 대해서는 투자펀드가 직접 투자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에 있어서 규제를 협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특구의 전략적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민관 합동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세제 혜택과 투자보조금, 또 규제 완화 등의 3종 세트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의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투자 플랫폼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등을 유치를 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특구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저희들은 이 지방투자보조금이나 국내촉진보조금 등의 다양한 보조금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는 입지시설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러한 보조금들 체계를 가장 적재적소에 결합을 해서 기업들한테 가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투자 활성화 펀드를 출범을 시키겠습니다. 민간금융과 함께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이 출자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시군이 원하는 그런 투자 프로젝트의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했던 지역활성화 펀드의 구조는 예를 들어서 1,000억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기숙사의 1,000억 사업이라 그러면 전체 사업비 1,000억에서 그 에쿼티, 즉 지분이 필요한 지분은 한 10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100억에서 저희 경상북도와 지역활성화 펀드가 매칭으로 해서 40% 정도의 에쿼티를 저희들이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에쿼티 출자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행재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한 만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또 향후에도 저희들이 규제 개선 등으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활성화 펀드에 대해서 올해 우리 민자활성화과 신설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4개 사업 중에 2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완성을 했고 향후에는 우리 경북의 민간투자 펀드까지 조성을 해서 이 2가지 펀드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또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하는 지역활성화 펀드와 같이 해서 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소규모, 중소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북의 민간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시군이 원하는 또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상북도 투자활성화 펀드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민자펀드과가 신설 조직이지만 전국의 사업의 4개를 다 구조를 완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미기숙사 사업과 또 수소연료 전지 사업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산업단지의 근로자 기숙사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산업단지가 157개 있고 특히 국가산단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저희들이 청년 기숙사를 민자펀드로 결성을 함으로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청년 기업가들한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해 북부권의 3대 관광극점의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올해 말에 동해선이 개통을 합니다.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
KTX가 다니게 됩니다. 또 STX가 중부선이 개통을 합니다. 중부 내륙선은 문경까지 개통이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은 동해안에 관광 프로젝트를 또 관광 호텔을 또 우리 문경 그리고 이 상주 이런 북부권에 5성급 호텔 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북의 관광 산업은 단순한 관광 산업이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그리고 문화와 연결된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특징적인 것은 고래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고래볼은 영덕의 고래볼 해수욕장에 8km 백사장의 중간지대에 우리 경상북도 유지 1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도청 직원을 위한 수련 시설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을 민자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총사업비 2천억의 5성급 호텔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매개가 되어서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투자본부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볼의 입지 여건을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동해안선이 KTX가 지나가고 그 옆에 고래볼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5성급 고급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에 또 부산에 1년에 한 3,0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는 관광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에너지 작업률이 216%입니다. 그리고 90%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데이터 센터 유치나 다른 스마트팜 유치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전기가 필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원전의 전기를 이용한다면 카본 프리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유수의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경상북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향후에도 올해도 5조 이상을 유치했지만 향후에도 더 25년대에 유치하기 위해서 포항에는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육양국과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양국은 해저 케이블로 해서 들어오는 선이 부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에 육양국이 설립된다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IT 기업들과 많은 인터넷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최근에 우리 민자활성학과가 성과를 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경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대규모 생산되는 전기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주, 예천, 상주, 구미, 김천, 칠곡, 또 고령으로 이어지는 이 낙동강 벨트에는 풍부한 용수와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장차 4차 산업의 허브가 될 데이터 센터 유치에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공항투자본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 센터와 또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도청 신도시의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한 의료 컴플렉스입니다. 민간에서 이미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오히려 저희들이 투자 마중물이 되어서 1,000억 이상의 민자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글 또
한식에 대해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재정과 우리 민간 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청년 친화 3대 신활력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숙사를 설립하고 또 문화센터를 만들고 노후산단을 위한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새로운 거리들을 조성해서 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항투자본부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투자본부 성과 2024년 성과와 2025년 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서로가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기 구미 같은 경우에 기숙사,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 다음에 호텔 리조트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전국에 호텔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리조트나 이런 게 적잖아는 데도 있고 적잖아는 데도 있고 또 그러고 어떤 구미 같은 경우에 기숙사 이익 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상북도에 계속 민간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붓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응분의 보상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됐든 투자가가 됐든 경상북도에 어떤 프로젝트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연간 한 3년에 걸쳐서 어떤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보상해 줘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영원히 경상북도에 투자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민간 투자 펀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마중물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최대 주주는 민간입니다. 민간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이 마중물을 제공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지만 들어오지 민간이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준다 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 기숙사 사업도 저희들이 수익률을 7%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확보라는 것은 이 금융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기숙사가 필요한 그 주거하는 근로자들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0명이라는 근로자 중에 한 450세대, 450명 정도의 기숙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인재 확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인재들이 지방에 안 내려온 이유가 서울과 멀은 문화가 없다. 또 어떤 주거 환경이 안 좋다 해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마중물로 준비를 하면서 민간한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민간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에코티를 저희들이 40% 되는 이유가 처음 초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업은 되게 좋은데 이 초기 비용이 부담을 느낀다. 두 번째는 인허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비용을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대는데 인허가가 길어지면 그것도 역시 리스크인데 저희들이 인허가를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될 수 있는 인허가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도 이제 짧아질 것이고 건설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의 리스크, 그 다음에 이 건설 기간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허그가 저희들의 이 PF에 대한 보증을 쓴다든지 아니면 허그가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보통은 지금 PF 이자가 7%대에서 8%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3%대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사업을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이 자기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확실하게 수익을 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다 검토를 한 상태에서
계속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 수단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또 기업이 분석하기에 7% 이상의 수익이 나지만 향후에도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불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미 부지가 도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기업들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은 못하지만 지금 한 2-3개 어떤 잠재적인 투자자를 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KBS 김지영 기자님. 브리핑 내용 잘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공항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기본 계획 발표 자체가 이제 다음 달로 이렇게 연기가 됐고, 대구시에서도 이제 경북도가 아직 합의를 지금 못하고 있다. 위성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이제 아직 조율 중이다. 계속 그런 입장을 대구시에서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현재 지금 이제 공항 추진 좀 그런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위성 터미널 특히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조율 중이신 건지, 또 지금 이제 예정된 그 다음 달에는 그 기본 계획이 실질적으로 좀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성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성 화물터미널은 지금 현재 국토부와 의성군, 경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연장을 하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 일단 국토부가 그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평가 자체가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년으로 연장 되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이슈뿐 아니라 공적자금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은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충분히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절차 진행이 지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원래 계획상 2024년 말에 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이고, 그리고 2025년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되는 절차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 계획대로는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김정현 브릿지 경제공장. 브릿지 경제신문의 김정현 기자입니다. 구미 기숙사 투자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에서 하면은 인허가가 단축되고 민에서는 인허가가 단축이 안 돼가지고 관에서 하는데, 관이 한다면은 민에서 한다면 관이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돈도 보니까 1239억 꼭 그것을 관에서 해야 하느냐, 이 정도면은 인허가를 단축시키고 민에서 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펀드가 너무 안정적으로 하고 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민이 위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은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 전역을 저희들이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6,000세대가 있습니다. 6,000세대 중에 450세대입니다. 이거는 민간하고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이 관이 한다고 해서 인허가가 빨리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인허가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민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하고 미리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허가 절차에 요청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완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사업 초기부터 지금 같이 인발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체크해서 문제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절차 짧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에 대해서 위축된다는 표현도 그 지적도 사실은 뭐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구미와 그 지역에서 지금 했을 때 계속 지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구미시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시작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금융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산운용사를 소개하고 저희들이 금융사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원래는 사실은 200억 정도의 어떤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또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좀 더 시설을 좋은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의 먼저 요청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진행을 못했던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200억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그 민간 투자를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됨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덕수 열린정신공단. 네, 아이디어 뱅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세계의 목걸이는 수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소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경북은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무엇인가를 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중심으로 5개의 도시에서 수소와 관련돼 갖고 자기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 수소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경북은 사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수소를 해야 되는데 그 수소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일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으로서 아주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선두주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만약에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경북에서의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예. 일단 먼저 수소 관련돼서 저희들 경북도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울진에 원전이 있고 원전의 전기는 지금 남아서 수도권에 송출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남는 원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생산한 수소를 우리 울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까지 저희들은 표현은 수소 고속도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파이프를 준비를 하고 그러면 우리 카본 프리가 되는 또 REC 100이 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포항제철에서 수소 반응 제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는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산업도 수소 산업도 상당히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소를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온다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러 직접 저희들이 다닐 텐데 그분들이 올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입시시설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0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500억 이상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 기업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게 계산 체계가 상당히 복잡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가장 기업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체계를 연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독특한 입시시설 보조금들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결국 산업단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산업단지도 저희들은 이미 많은 산업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에도 또 비어있는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런 가장 좋은 입지를 갖춘 산업단지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또 산업단지에도 수소를 위해서는 또 별도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산업단지마다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투자 스케줄을 보고 저희들이 그 코드를 변경해서 그 적재적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자펀드와 민자활성화과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금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매칭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기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이미 금융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런 투자자들을 연결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두 분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계속 두 분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윤건수 우리 수도 지사장님 먼저 하시고 오주석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저는 수도일보 윤건수 기자입니다. 사실 뭐 공항 추진 문보해가지고 뭐 공항 관련 걸 잘 몰라가지고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고향이 경북 영양 천호입니다. 근데 영양은 정말로 육지 속의 오지의 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2차선 도로 하나 없고 고속도로, 철도 한마디로 접근성이 가장 제약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접근성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데 뭐 추진단에서 저희 경북 영양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상가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은 아예 아마 배제돼가 좀 전에 동해 북부권 그래 혹시 영향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역시 없네요. 참 슬픕니다. 근데 경북 영양에는 유일하게 관광단지가 수리에 있는 자작나무 전국에 전 세계 가장 큰 자작나무 관광단지가 하나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조차 외부인들이 와서 그냥 당야 관광하고 가다 보니까 체류용 관광에 대해 지역 경제 발생에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게 하루 왔다가 가버리니까 쓰레기 치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서 건의를 많이 해서 영양에도 조진문학과라는 아마 세계에서 알려주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 조진문학과 천옥과 시내에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저기 스포에는 장기항문학관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추가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스포면 요원이 맹동산에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저기 그 일출이 보이는 고래벌까지 일출이 보이는 동해 일출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끌어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연계된 그런 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돼야 체류용 관광을 만들 수 있는데 체류용 관광을 유지하는 데 가장 최적정이 숙소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 뭐 포항에는 아직 호텔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군데 뭐 많이 구매도 있는 것 같은데 경북 영양에는 사람이 와서 자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체류용 관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에는 아까 뭐 어떤 옆에 계신 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군이나 아마 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 이런 영양분들은 그런 것조차 없다 그러면 어느 민간기업이 영양에 과연 투자를 할까 힘이 의문이 됩니다. 이런 영양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예를 통해서 영양에 민간 기업들이 돌아서 영양군에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이런 지역에도 상당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먼저 제가 이런 보고를 할 때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계획 중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그 호텔 리조트 사업 자체가 제가 특징적으로 지금 바로 가시화된 것들만 그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도시장님께서는 1시군 1호텔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하셨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양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특히나 자작나무 숲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 민자 펀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호텔을 어떤 뭐 국비나 어떤 정책 자금으로 짓는다. 그러면 BC가 안 나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저희들은 민자 펀드를 구성하게 되고 또 이 지역에 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자들을 또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런 민자 펀드와 저희들을 같이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에서도 저희 영양군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한 또 제시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이 오늘 브리핑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다 녹여져 있고 그 부분도 우리가 그 호텔 사업자들과의 어떤 연합체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서울에서 저 관광학과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들 한 4분 정도 모시고 항상 브레인스토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또 보고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그렇고 봉화도 저희들은 석포재련소 이전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어떤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유치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지사님과 경제부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예. 염두상이야 뭐 참 워낙이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 저희들도 영양군도 여기에 좀 한번 이름 한번 올려주소. 거기에 있는데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 거는 바로 딱 이제 어떤 가시화가 된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1시군 1호텔 사업은 아예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양과 봉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모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준석 기자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7대 중점 과제에 보니까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그 호텔 사업도 그렇고 스마트팜 유치도 그렇고 신도시 인프라 조성 이런 것들을 다 민간 투자로 하시겠다고 내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 투자로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기사를 쓰기 위함이니까 좀 풀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가장 뭔가 내년에 가장 좀 돋보일 것 같은 거 얘기도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민간 투자를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냐면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뿐 아니라 민간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존에 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 투자자들이 또 가장 전문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 분들 특히나 자산운용사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운용사 분들과 또 실제로 호텔을 운영하는 조선호텔일지 또 소노랄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기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민간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그러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고 또 민간의 영역을 어떤 너무 침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검토가 됐을 때는 이것을 이제 투자사가 직접 우리 제안을 했던 민간과 그리고 시군과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투자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한 상태면 좋은 수지 분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가 더 쉬워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돈이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한 전문성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거버넌스로 메꾸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빌어서 저희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가진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투자를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이면 저희들 경북도도 또 각 시군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절차들은 또 다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투자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인이 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런 많은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중점으로 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마도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데이터는 기업 투자에 또 기업 유치에 허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해서 어떤 AI 디지털화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동화가 될 것이고 그것도 AI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오히려 기업을 자동화시키고 운영하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핵심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때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느냐 저희들이 보기에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용수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100메가 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운반할 수 있는 어떤 전용선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포항에 지금까지는 부산에서만 이 외국에서 전용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저희들이 포항에 후쿠시마에서부터 포항까지 유경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유경국이 설치되면 거기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부족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다 진행이 많은 경우에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면 8개 정도가 중단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경북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 그러면 사실은 경북이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 자체로도 저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데이터 센터 옆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경상북도가 5조 1,000억의 데이터 센터 유치 실적을 냈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정부 언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